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오는 이메일이 하나 있는데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보내주는 아침마다 지혜라는 컬럼 혹시 받아두고 계신가요?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짧은데도 통찰이 상당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중에서도 250번째 글 흔들리는 시대 고전에서 길을 찾다라는 컬럼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은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인데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네, 어느새 우리 사회에 아주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네, 오늘 이 자료는 정말 작은 실마리 하나로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테피스트리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교육 현장의 해프닝인데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발단이 된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철학 교수가 플라톤의 향연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플라톤의 향연하면 서양 철학이나 인문학의 정말 기본 텍스트 중 하나잖아요. 거의 뭐 필독서죠. 이게 강의 목록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정말 의아한 지점이죠. 그 향연이라는 책이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네,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나눈 대화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철학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담겨 있어서 인류의 지적 대화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책인데요. 그렇죠. 저도 대학 때 과제로 읽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칼럼은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탁 선을 긋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날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네, 칼럼은 이 사건을 지적 검열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적 검열이요? 네,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지목하는데 바로 오크 문화와 캔슬 컬처입니다. 아, 요즘 정말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죠. 네, 그렇죠. 워크라는 게 원래는 사회적 부조리에 깨어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좀 뭐랄까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느낌으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캔슬 컬처도 그렇고요. 예전에 했던 말실수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연예인들 소식 같은 걸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칼럼이 비판하는 건 오크나 캔슬 컬처의 좋은 취지가 아니에요. 아, 그 취재 자체는 아니고요. 네, 그게 변질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러니까 다양성 존중이라는 깃발 아래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막고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현상. 이걸 지적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과거 종교개혁 시절에도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던 움직임이 결국 네. 자신과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칼럼은 이 워크 문화의 일부 극단적인 모습이 마치 현대판 종교 재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비유네요. 그럼 플라톤의 향연이 제지당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겠군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칼럼에 따르면 향연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한 묘사나 당시의 시대상이 지금의 잣대로 볼 때 특정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해요. 아, 2400년 전의 텍스트를 지금 여기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위험하다는 딱지를 붙여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워크나 캔슬 컬처의 부작용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플라톤 시대의 가치관, 특히 여성이나 노예에 대한 시각은 솔직히 현대의 인권 감수성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 부분까지 무비판적으로 배우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도 일리는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이 말하고자 하는 고전의 진짜 가치와 교육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기서요? 네, 칼럼은 고전을 지난한 실현과 검증을 거쳐 전승된 인류의 정신적 유산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전이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모든 생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대의 비판과 논쟁, 재해석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전은 정답이 담긴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을 단련시키는 일종의 정신적 헬스기구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저도 학창 시절에 고전을 읽으면서 이걸 지금 왜 읽어야 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칼럼의 주장은 그런 불편함이야말로 진짜 공부의 시작점이다, 이런 거네요. 정확해요.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 생각들을 마주하고 나는 왜 이게 불편할까?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하고 치열하게 따져붙는 과정 자체가 지적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거죠. 아,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사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게 칼럼의 핵심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고전을 단순히 박제된 유물로 보는 것과 살아있는 대화 상대로 보는 것의 차이 같네요. 네, 바로 그 차이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전을 치워버리는 건 가장 유능한 스파링 파트너를 링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맞아요. 스스로 지적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칼럼의 표현이 아주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현재의 잣대, 그것도 아주 일부의 극단적인 잣대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현재라는 아주 좁은 우물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는 물론이고 뼈아픈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기회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현대 사회에 워크나 캔슬 컬처라는 이름의 지적 검열 분위기가 있고 그 해법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전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논리가 진행됐죠. 그런데 칼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시니어 세대를 지목합니다. 갑자기 왜 시니어 세대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게 이 칼럼의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적 비약이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아, 핵심이군요.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경험과 경륜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가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칼럼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격동의 시기를 온 눈으로 겪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단순히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지혜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이상과 현실의 괴리,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배신 같은 인간사의 거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의 총체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을 만들어준다는 게 칼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멋진 비유를 쓰죠. 시니어 세대가 흔들리는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견고한 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견고한 닷이라. 멋진 표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역할이기도 하네요. 부담스럽죠. 자칫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식의 꼰대로 비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옛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기 위해서 칼럼이 온고지신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아, 온고지신? 네, 많은 분들이 온고지시를 그냥 옛 것을 지키고 따른다 정도로 오해하는데 칼럼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요. 네, 옛 것을 익혀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아는 것까지. 즉, 과거에 머무르자는 게 아니라 과거라는 깊은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자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뭘까요? 젊은 세대에게 플라톤을 읽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요. 칼럼은 두 가지 역할을 제시해요. 첫째는 지혜로운 안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지혜로운 안내자. 젊은 세대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담긴 고전의 가치를 알려주고 더 넓고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니? 아주 오래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철학자가 있단다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군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용기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요? 사회가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예를 들어 지성이 검열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억압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건 아니다 라고 단호하고 준엄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눈치 보지 않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 칼럼은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시니어들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품격이자 책무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가지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봤네요. 네, 그랬네요. 미국 대학가의 작은 사건에서 출발해서 워크와 캔슬 컬처라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흐름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고전의 가치를 재발견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논의를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의 역할과 책무라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 글이었네요. 맞아요. 이 칼럼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 칼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우리 각자는 세대와 관계없이 현재 나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거의 지혜를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요? 역사의 맥락을 존중하는 것과 우리 시대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저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무조건 혐오하는 대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은 어디일지 오늘 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